2020년 6월 29일 월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이상직 임금 체불 최송. 이스타항공 지분 모두 헌납. 이상직 의원은 29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유상 이스타항공 경영본부장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직원의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창업자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250억 원에 달하는 체불 임금 문제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작업이 중단된 가운데 창업주인 이 의원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지분 반납은 매각 차액을 회사가 가져가게 돌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발생한 임금 체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코스피 1.93% 하락. 2100선 다시 무너져.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29일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하락하며 2주 만에 다시 2100선이 붕괴됐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93% 하락한 2093.48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100선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15일 이후 2주 만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 2.12% 하락하며 734.69로 장을 마쳤습니다. 3. 첫 원전 해체 고리 1호기 해체 계획 초안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60일간 고리 1호기 최종 해체 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2017년 6월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된 이후 해체 준비에 착수, 최종 해체 계획서 초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필요한 기술과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향후 100년간 549조 원에 달할 전세계 해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게 한수원의 계획입니다. 4.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지분 차남 조현범에 넘겨. 승계 유력. 29일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최근 자신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 전량을 조 사장에게 시간 외에 대량 매매로 매각했습니다. 조 사장은 기존 지분 19.31%에 아버지 지분을 합쳐 42.9%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이로써 조 사장 지분율은 형인 조현식 부회장 19.32%와 누나 조희원 씨 10.82%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룹 경영권 승계 향방도 조 사장 쪽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5. 옵티머스 펀드 사태. 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가 부른 사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라인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연이어 불거진 금융사고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 종본부장은 박근혜 정부는 사모펀드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펀드 최소 자본 기준은 3분의 1로 축소했다며 적격 투자자 기준도 1억 원으로 하향했고 펀드 간 돌려막기가 가능하도록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허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7. 한국투자증권 옵티머스 사태 피해보상 논의 나선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3일 최고경영자 주재소비자보호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보상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CEO 주재인 만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위원장이 되는 의결기구입니다. 이후 옵티머스 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8. 일본 수출 규제 1년. 반디 소재 수입 일부는 더 늘어. 지난해 7월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1년 동안 진행해왔지만 일본의 규제 대상이었던 핵심 소재 3개 중 2개는 오히려 수출이 늘어나는 등 소위 한일 산업 밸류체인은 더 견고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한일 간 소부장 경쟁력 차이가 상당하고 분업체계 역시 견고한 만큼 당장은 국익을 위해 한일 간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9. 마이데이터 산업 성공 위해 정보 개방은 필수. 자신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 번에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권위 시장 선점 경쟁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물론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IT 기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산업 성공을 위해 모두 서로의 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10. 금융위 고객 데이터 최대한 개방해야. 네이버 제한적 공개에 일침.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금융, 정보통신기술, 핀테크 기업 모두 상호주의 관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정보를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고 29일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손 부위원장 발언은 네이버의 고객 데이터 공유를 두고 금융업권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권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려면 오랜 시간 관리해왔던 각 금융회사 고객 데이터를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 정보만 개방하면 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10일 김포 파주 얼마나 올랐길래 일주일 새 실거래가 5천만 원 상승. 정부가 다음 달 경기 김포 파주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1일 만이다. 대책 발표 당시에도 풍선 효과가 날 것이란 지적이 많았는데 실제 김포 파주 집값이 오르는 양상을 보이자 추가 규제를 검토한 것입니다. 12. 경기 안성, 양주 의정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청.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6.17 대책 이후 안성시와 양주시, 의정부시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성과 양주는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수도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곳입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보면 안성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0.09%로 규제를 피한 김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 소방관, 군인 등 특정 직업 보험 가입 거절 못한다. 소방관, 군인, 택배기사 등 특정한 직업군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해 특정 직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소방관, 군인, 택배업 등 일부 직업군은 다른 직업군보다 위험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탓입니다. 14. 미래에셋대우 업계 최초 알기 쉬운 상품 설명서 도입. 기존의 상품 설명서는 상품 위험에 대한 안내가 설명서 뒤편에 배치하거나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고객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알기 쉬운 상품 설명서는 고객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상품별 위험 등급,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의 핵심 정보를 이미지로 표기함으로써 고객의 상품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15. 전세금 반환보증 4달 첫선. 면 7만원 내면 1억까지 든든.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은 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상품은 집주인이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보증료율은 연 0.05에서 0.07%입니다. 16. 5월 주택 인허가 물량 수도권서 전년비 10.7% 늘어. 29일 국토교통부는 5월 전국주택 인허가 물량이 28,279채로 전년 동월 대비 3.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각각 22.1%, 10.7% 늘었지만 지방에서 17.4% 줄었습니다. 17. 한국은행 코로나 이후 잠재 성장률 하락 가속화 우려.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 잠재 성장률도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잠재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선 ICT 중심의 디지털 경제 전환, 바이오 헬스 산업 투자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의 영향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코로나19 이후 산업 노동구조 변화와 글로벌 교역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8. 테라셈 27억 규모 의료기기 공급 계약 체결.
테라셈은 29일 세종에코와 27억 규모로 의료기기 납하고 프리미엄 -1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1.9%에 해당합니다. 계약 종료일은 올해 12월 29일입니다. 19. 셀트리온 램시마이스시 유럽서 추가 승인 권고의 강세.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아주 사형 치료제 램시마이스시가 유럽 시장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어 염증성 장질환 치료를 위한 추가 승인 권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 롯데백화점 서울전 지역 주문 후 3시간 내 바로 배송. 롯데백화점이 주문하고 바로 받는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백화점 업계에선 최초입니다. 롯데백화점은 29일부터 온라인에서 주문한 상품을 3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바로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배송은 소비자가 온라인 롯데백화점몰과 엘롯데, 롯데온 등을 통해 당일 오후 4시 30분 이전에 상품을 주문하면 롯데백화점 본점 또는 잠실점에서 1시간 내 즉시 상품을 준비해 총 3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